포효와 충돌이 드넓은 야생에 전쟁 북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끈질긴 불길로 눈이 타오르고 치명적인 시선이 고정됩니다. 근육은 팔시위처럼 팽팽해지고 치명적인 해방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모든 바람의 움직임이 위험과 뜨거운 피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도 이완의 전투의 메아리가 공기 중에 맴돕니다. 햇볕에 그을린 사바나에서 한 마리의 들소가 멀리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풀을 뜯고 있습니다. 황토색 풀에 숨어 암사자 무리가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습니다.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기마저 숨을 죽이는 듯합니다. 발소리 없는 발걸음. 그리고 신호가 주어집니다. 무리가 맹렬히 달려들며 풍경을 먼지와 발톱의 소용돌이로 바꿔놓습니다. 아프리카 물소를 상대하는 것은 나약한 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대한 동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무리의 모든 구성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암사자들은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암사자가 먼저 틈을 파고듭니다. 사냥의 시련을 결코 피하지 않는 노련한 사냥꾼 나이라입니다. 그러나 그녀조차도 이것은 혼자서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리의 유일한 수컷이자 한때 믿었던 동맹이었던 섀도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섀도우는 주춤합니다. 그는 나이라를 날카로운 뿔에 홀로 맞서게 두고 뒤로 물러섭니다. 물수는 맹렬한 힘으로 반격하여 사냥꾼을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순식간에 사냥꾼은 사냥감이 됩니다. 나이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섀도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승리입니다. 물소 혼자서는 우리 전체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나이라가 회복하자 사자들은 재정비하고 포위를 강화합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운명의 저울은 포식자에게 결정적으로 기울어집니다. 해가 더 높이 솟아오르며 사바나를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듭니다.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육과 뿔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벽을 함께 형성하는 아프리카 물소 거대 물입니다. 강력한 물소들은 길이가 거의 3m에 달합니다. 암컷은 더 가볍지만 결코 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무리의 심장부에는 새로운 생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새끼들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걷고 어미들과 다른 암컷들이 만든 보호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암컷은 유일한 암컷입니다. 이 거대하고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권력은 무력으로 쟁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형성됩니다. 리더십은 지혜의 외투이며 가장 경험 많은 우두머리 암컷이 입습니다. 그녀는 암컷 우두머리입니다. 평생의 시련으로 달아버린 그녀의 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경험의 왕관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먼지가 된 고대 강바닥과 그녀의 혈통에게만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지하수의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계산이며 과거 가뭄의 망령과 잃어버린 새끼들의 메아리에 비추어 숙고된 결정입니다. 그녀는 무리의 기억이자 길잡이, 살아있는 역사이며 그녀의 짐은 모두의 생존입니다. 무리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장자리에는 성체 물소들이 살아있는 성벽을 이룹니다. 그러나 모든 눈이 밖을 향해 위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도전자입니다. 그의 뿔은 여전히 어둡고 면도날처럼 날카롭지만 아직 진정한 지배력 경쟁의 건조한 균열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평선이 아닌 안쪽, 기존의 물소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야망 그 자체입니다. 근육과 테스토스테론의 폭풍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젊은 눈에는 늙은 물소들의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입니다. 그들의 성질은 예측 불가능하며 혼자 있는 물소를 만나는 것은 다가오는 폭풍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랑자들은 상처투성이의 싸움으로 지쳐 있으며 이가 빠진 불과 경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소들 사이의 지위 다툼은 예고 없이 폭발하여 침묵을 순수한 힘의 대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리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발굽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두꺼운 가죽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생존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환희의 세계의 한가운데에는 물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작은 동물들조차도 그 목적을 위해 견습생으로 제국주의화됩니다. 야심찬 경쟁자와 포식자 모두로부터 보호받는 3마리의 어미는 가장 작은 생명입니다. 이 신생아에게는 세상은 움직이는 다리들의 숲입니다. 어미의 냄새는 유일한 나침판이고 부드러운 우는 소리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미와의 깨지지 않는 유대와 물이라는 살아있는 요새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이며 비틀거리는 발 위의 연약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게는 매일의 새벽이 승리입니다. 열기가 강해지면서 무리의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이 가까웠음을 알지만 경계를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사회적 동물이지만 물소들은 복잡하고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은 계층을 유지합니다. 각각 거의 1000kg에 달하는 근육과 불만으로 가득 찬 두 거인을 유지합니다. 각각 거의 1톤에 달하는 근육과 불만으로 가득 찬 두 거인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포효도 위협도 없습니다. 오직 임박한 힘과 폭력의 규청을 찢는 침묵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땅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듯합니다. 거대한 뿔들이 부딪히며 평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건조한 균열 소리를 냅니다.
두마를 가로질러 합쳐진 두꺼운 뿔의 돌기는 천둥 같은 타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승자는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패자는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사바나의 불문율입니다. 가장 강한 물소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유전체를 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그동안 무리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대담한 쇠부리 황새들은 물소 등에 앉아 상호 이로운 방식으로 기생충을 떼어냅니다. 해가 정점에 달하자 무리는 아카시아 나무의 드문 그늘을 찾아 휴식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눈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귀는 쫑긋 세워 모든 수상한 소리를 포착합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가 무리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무리의 조직은 생존 전략의 걸작입니다. 그들은 길고 빽빽한 대열로 이동하며 어린 개체들은 중앙에 보호받고 물소들은 양쪽에 살아있는 장벽을 형성합니다. 아프리카 물소에게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많은 강들이 나일 악어의 영역입니다. 무리가 강둑에 접근하자 경험 많은 개체들이 먼저 나서서 길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공기 냄새를 맡고 물 표면에서 수상한 물결이 없는지 주시합니다. 그러나 경계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흐릿한 정적 속에서 고대 파충류가 폭력적인 돌풍처럼 솟아오릅니다. 턱이 순수한 생명을 움켜줍니다. 그러나 무리의 반응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뿔과 근육의 벽이 공격자에게 돌진합니다. 미래를 되찾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뭉친 살아있는 요새입니다.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이러한 의지, 사자는 물소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종들과 달리 그들은 무리의 구성원을 거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가 공격받으면 무리의 반응은 거의 항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자조차도 공격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기의 긴 이동 중에는 늙고 약하거나 다친 개체들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건기의 긴 이동이 계속되면서 사자들은 격렬한 폭풍에 노출됩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보호받지만 보호받지 못합니다. 시민들과 그들의 주인들은 무리의 생존 요구는 때때로 어떤 단일 유대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밤이 되자 사바나의 가장 교활한 포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복의 달인인 사자들은 물소를 쓰러뜨리는 데는 힘뿐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물소들은 재빨리 방어원을 형성하고 뿔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살아있는 요새를 만듭니다. 새벽은 황폐해진 풍경을 드러냅니다. 건기가 절정에 달하고 물과 먹이를 찾아 떠나는 이동은 인내력 시험이 됩니다. 어린 개체들은 무리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늙고 몸에 상처투성인 개체들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두머리 암컷들의 집단 기억은 그들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지도입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물을 찾았던 곳을 기억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생존의 유산입니다. 역경의 직면에서도 물소들은 끈질기게 버팁니다. 그들의 튼튼한 몸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신진대사는 부족한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과 단호한 눈빛으로 무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프리카 물소에게 멈추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육체적인 힘 외에도 아프리카 물소는 초식 동물 중 가장 예리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장소를 기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전에 공격당했던 사냥꾼을 매복 공격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무리 내의 의사소통 또한 그들의 지능을 증명합니다.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소리는 이동 방향을 알리고 날카로운 콧김 소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조정합니다. 그들은 에너지 보전을 위해 하루 중 시원한 시간에 풀을 뜯는 것을 우선시하고 남아있는 수원지 주변에 모입니다. 광활한 아프리카에서 물소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지능과 연대로 역경에 맞서는 예술의 대가입니다. 황혼의 하늘 아래 물소 무리는 힘과 의지에 살아있는 강물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집단 정신이며 강하고 현명한 자만이 견딜 수 있는 세상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근육과 뿔에 거인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땅을 가로질러 새겨진 생명의 강 위를 걷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근육과 뿔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함께 서야 한다는 단순하고 잔혹한 진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물소의 고요한 시선 속에서
야성적이고 불굴하며 영원한 아프리카 그 자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연보호구역은 결코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장소들이 종종 가장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이곳은 보츠와나의 초베 국립공원입니다. 독특한 장엄함을 지닌 곳이죠.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나미비아 네 나라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진정 남아프리카 최고의 안식처 중 하나입니다. 이 공원은 광활하고 그림 같은 초배강 옆에 위치해 있으며 그 이름 또한 강에서 따왔습니다. (4,500제곱마일이) 넘는 면적에 걸쳐 있으며 이 나라는 세 번째로 큰 국립공원입니다. 보츠와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이 보호구역을 지키는 경계심 많은 순찰대가 시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전법이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와 이곳의 숨막히는 풍경과 그 이상의 것들을 목격합니다. 이 공원은 물론 스릴 넘치는 풍부한 동물과 새들의 서식지입니다. 방문객들은 차량이나 보트를 타고 공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소 부지 내에서도 특이한 손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 방문객들뿐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하마입니다. 새끼들은 아주 오랫동안 어미에게 특별히 가깝게 머뭅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워터벅입니다. 이 동물은 포식자를 막기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종종 따라오기를 꺼려하는 얕은 물가에 머무릅니다. 사바나의 지배자들에게 낮은 행동의 시간이 아니라 깊고 전략적인 정지의 시간입니다. 모든 잠자는 힘줄은 다가오는 사냥에 필요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이 포식자들은 일반적으로 해질녘이 되어서야 활동을 시작합니다.
멧돼지는 낮에 활동하는 유일한 포식자입니다. 사냥은 해 진력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바나의 왕들에게 먹이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큰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사냥 시도 중 5번 중 1번만이 성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사자는 한 번에 최대 30kg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완전히 씹지도 않고 큰 덩어리를 통째로 삼킵니다. 만약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사냥꾼은 5에서 7kg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 무리를 일컫는 프라이드는 최대 40마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한 양의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자들이 종종 그렇게 지쳐 보이고 자주 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최대 20시간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거대한 파충류, 나일 악어입니다. 그 무게는 225kg에서 500kg에 달할 수 있으며 길이는 3.3m에서 6m에 이릅니다. 그러나 보통 수컷 중에서 1톤에 달하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 포식자는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야생의 포식자입니다. 그것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어는 매우 인내심 있는 사냥꾼이어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미래의 희생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물가에서 48m 이내의 강둑 근처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속에 잠복하여 예를 들어 먹이가 물을 마시러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먹이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악어는 공격하여 그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런데 이 파충류들은 공룡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먹이 없이 오랜 기간 생존하고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종들이 멸망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악어는 64개에서 68개의 유난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빨이 부러지면 결국 그 자리에 새 이빨이 자라납니다. 이 경우 진화는 궁극적인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정적인 힘이 단 한 번의 파괴적인 순간에 전달됩니다. 이 턱에 잡히는 것은 강물의 고대 왕의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철새꼬리 제비입니다. 아마도 죽을 운명일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면서 사냥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주로 파리와 같은 곤충을 날아다니면서 잡아서 먹습니다. 이 우아한 새는 길이가 약 14cm에 불과합니다.
수컷은 암컷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꼬리 깃털이 더 깁니다. 쇠부리 황새는 아무리 작은 귀해라도 하마의 등에 내려앉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황새는 물가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민물 연체동물을 먹느라 바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식입니다. 이곳은 하마들에게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들은 약 20-30마리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런 동물은 1톤에서 4.5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보다 적습니다. 코끼리들은 먹이를 먹든 물을 마시든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10에서 20마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마리나 100마리까지 되는 무리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토록 큰 지원이 함께할 때는 단 한 마리의 코끼리와 맞서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포식자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성체들 사이에 무리의 가장 작은 구성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 10세가 되어서야 번식 연령에 도달합니다. 약 2세가 되면 어린 코끼리들은 어미를 떠나 또래들과 합류합니다. 그러나 전체 무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돌봅니다. 코끼리는 하루에 약 98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크기에 따라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악어는 놀랍게도 꽤 사회적인 생물이지만 자신의 무리에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큰 수컷들은 대부분 홀로 살아갑니다. 악어의 평균 무리는 10에서 12마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먹이를 찾기 위해 뭉칩니다. 이 포식자들의 식단 70%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들은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악어가 사람을 잠재적인 먹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생자 수는 연간 약 300명에 달합니다. 이 중 약 65%는 치명적입니다. 악어는 다소 흥미로운 사냥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강을 따라 반원을 형성하여 물고기 떼의 길을 막아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동물 집단 내에서는 개체의 나이와 크기에 기반한 매우 분명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고 더 큰 수컷이 지배적입니다. 계층을 위반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반자 중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악어가 등을 뒤집습니다. 이것은 이 파충류에게만 특유의 서명 기술입니다. 동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죽음의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본질은 악어가 그것을 사용하여 먹이를 더 작은 조각으로 찢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악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찢어서 삼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희생자를 꽉 물고 난 후에 악어는 몸을 회전시켜 쉽게 사냥감의 일부를 찢어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황새는 달팽이 외에도 개구리, 새우, 벌레,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기꺼이 먹습니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심지어 큰 곤충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거닐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어린 공작새 물총새입니다. 어린 새들은 부리가 검은색이고 성체들은 밝은 빨간색입니다. 골리앗 해로는 먹이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매우 인내심 있는 새입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수원지에서 14km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마리 동물은 30에서 34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수영 선수이기도 합니다. 악어는 물속과 육지 모두에서 사냥합니다. 전자의 경우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악어의 온몸 피부는 작은 검은 반점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압력 수용체입니다. 그것들은 물속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사정거리 내에 나타나는 잠재적인 먹이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임팔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흔한 영양종 중 하나입니다. 보호구역 밖에서도 그들의 수는 크게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항상 많은 포식자들의 탐나는 사냥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뿌리 없는 암컷 무리입니다. 그 특징은 수컷에게만 있습니다. 그런 무리의 개체수는 15마리가 될 수도 있고 최대 100마리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암컷들과 함께 새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생후 2년째에 새끼를 낳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임팔라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식자를 더 빨리 감지하고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흩어지게 해줍니다. 암사자는 수컷 사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종의 암컷은 125kg에서 180kg까지 나갈 수 있으며 수컷은 150kg에서 260kg 사이입니다. 그러나 암사자들은 훨씬 더 민첩하며 팀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리 사냥의 90%를 담당합니다. 암컷들은 또한 새끼들을 돌보는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열린 공간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보통 매복해서 사냥합니다. 흰머리 벌새는 벌을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새는 기본적으로 어떤 곤충이든 먹지만 날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의 배경 위로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 섬광이 번쩍입니다. 살아있는 불씨, 붉은 불이 불새는 그 존재만으로 공기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이 종의 수컷입니다. 암컷은 회갈색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깃털은 수컷이 번식기의 짝을 유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화려한 색깔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컷은 부리에 나뭇가지, 풀잎 또는 깃털을 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상을 주고 싶은 암컷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릅니다. 이렇게 작은 생물의 무게는 겨우 7g에서 14g에 불과합니다. 이 새는 무려 6가지 아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풀씨, 열매, 그리고 작은 곤충을 먹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쉬는 거대한 물총새입니다. 이것은 그 가족 중 가장 큰 새 중 하나로 길이가 45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역의 둑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 양서류, 그리고 매우 좋아하는 개를 찾습니다. 공작새 물충새는 길이가 약 14cm에 달하는 아름답고 특이한 작은 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의 5가지 아종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물고기, 수생 곤충 및 작은 갑각류를 먹습니다. 아프리카 다터는 아름답고 꽤 큰 새입니다. 그 길이는 84cm에서 89cm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 화려한 라일락 가슴 롤러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겨우 약 100g입니다. 곤충 외에도 도마뱀, 전갈, 작은 설치류, 심지어 다른 새들도 먹습니다. 사자의 물소 새끼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은 잡기 더 쉬운 약하고 작은 먹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완전한 무리에 접근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조차도 무리를 지으면 포식자를 쉽게 짓밟을 수 있습니다. 암사자가 암컷 물소와 그 새끼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냥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 발굽동물들은 사자를 뿔로 찌르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나일 모니터 도마뱀은 1kg 미만으로 꽤 가벼울 수 있지만 최대 20kg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은 흔하지만 완전히 연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파충류는 강한 몸과 다리, 긴 꼬리, 그리고 정말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지에는 길고 발톱 달린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굴을 파고 기어오르며 먹이를 찢어 밟깁니다. 그들은 작은 포유류, 새와 그 알, 연체동물, 개, 달팽이, 물고기, 곤충 등 요컨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하마는 입을 크게 벌려 치명적인 무기인 긴 송곳니를 드러냅니다. 그 송곳니는 3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밀렵꾼들에게 상업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상하 거래 금지 때문에 그들은 송곳니를 위해 하마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빨들은 암시장에서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자카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독특한 새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170g에서 280g에 불과한 작은 무게의 덕분입니다. 이 새는 비행은 서투르지만 뛰어난 다이버이자 수영 선수입니다. 그것은 수생곤충, 연체동물, 그리고 다른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습니다. 이 새는 또한 비정형적인 성적 이형성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암컷은 수컷과 다를 뿐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큽니다. 악어의 주요 사냥 전술은 기습 공격입니다. 오랜 시간 먹이를 추적할 수는 없지만 포식자에게 위험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야생의 동물과 새들은 먹이를 찾거나 쉬고 있습니다. 쇠부리 황새는 많은 동물들이 기생충을 빠르게 제거하도록 돕지만 항상 고통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상처를 청소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므로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마는 평균적으로 40에서 50kg의 식물성 먹이를 먹습니다. 강 근처에서는 보통 신선한 풀과 다양한 조류입니다. 골리앗 헤론은 꽤 큰 새입니다. 키가 약 1.2m이고 날개 길이가 1.8m에서 2.3m에 달합니다. 보통 4kg에서 5kg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먹으며 심지어 꽤 큰 것도 먹습니다. 최대 0.9kg에 달하는. 그것은 곤충, 양서류, 심지어 작은 포유류로 식단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죽음. 그것이 아프리카 물소가 얻은 별명입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하며 인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를 뿔로 던지고 찢어 발기거나 우연히 길을 막으면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함께 있을 때 사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소가 전문 사냥꾼마저 죽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발굽 동물들의 무리는 50마리에서 500마리에 달할 수 있으며 우기에는 약 1000마리 규모의 집단으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식자에 대한 방어 전술입니다. 이 강력한 초식 동물들의 엄청난 숫자가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언제나 무리 전체로 홀로 있는 동물을 기꺼이 공격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물소의 정 목록에는 표범, 하이에나, 그리고 아프리카 야생 개도 있습니다. 큰 흰뺨오리는 그 이름에 걸맞습니다. 그 무게만 해도 0.7kg에서 1.6kg에 달하며 키는 0.9m에 이릅니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얕은 물에서 먹이를 기다립니다. 그 희생자들은 주로 개구리, 뱀, 물고기, 새우, 그리고 작은 설치류와 다양한 곤충들입니다. 물소의 일상은 보통 풀을 뜯는 시기와 동물이 단순히 누워서 먹은 것을 소화하는 휴식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골리앗 해로는 고독한 새입니다. 그것은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사냥합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거리에서 먹이를 보자마자 그것을 붙잡아 삼킵니다. 아프리카 물수리가 먼 곳을 응시합니다. 이것은 꽤 큰 새입니다. 2kg에서 3.6kg 사이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것은 성적 이형성을 보입니다. 암수 개체는 서로 다르며 암컷이 수컷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선호하며 날아서 잡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몇 초 동안만 수면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새는 다른 동물과 새들로 식단을 다양화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은 물새, 거북, 뱀, 개구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물소의 뿔이 얼마나 튼튼한지 분명해졌습니다. 수컷의 경우 그것들은 점차 합쳐져 머리 주위에 일종의 방패를 형성합니다. 평생의 전투를 통해 단련된 뼈의 요새인 이 전면 방패는 거의 모든 자연적인 위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적의 상징이 저주가 되어 결코 맞서도록 진화되지 않은 위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눈을 뜨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가죽이 어떤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등가죽은 배가죽보다 더 단단합니다. 배가죽으로는 동물의 가죽을 닮은 매우 정교한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악어 등가죽은 넘나 튼튼해서 총격이나 창의 찌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홍멧돼지는 돼지 중에서 가장 긴 임신 기간을 가집니다. 평균 170에서 175일입니다. 거의 반년이죠. 새끼들은 태어날 때 겨우 약 0.45kg 정도 나갑니다. 어린 홍멧돼지와 성체 홍멧돼지 모두 진흙에서 뒹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다양한 기생충으로부터 피부에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동물들은 잡식성입니다. 즉, 식물과 동물성 먹이 모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초배 공원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코끼리 개체군 중 하나의 서식지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약 5만 마리의 개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끼리들은 귀를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거은들은 그곳에서 순환하는 피를 식히고 그 결과 전체 몸을 빠르게 식힙니다. 또한 귀를 펄럭임으로써 코끼리들은 서로 의사소통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맞이하기 위해. 코끼리와 물소 모두 아프리카 빅5에 속합니다. 이 용어는 가장 위험한 5 동물들을 지칭하며 사자, 표범, 코뿔소도 포함됩니다. 흥미롭게도 초식 동물과 새들은 대부분의 경우 같은 영역에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나일락가슴 롤러는 홀로 또는 짝을 이루어 삽니다. 그들은 나무 구멍에 둥지를 짓습니다. 한 번에 2개에서 4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교대노 알을 품습니다.
암컷은 항상 짝짓기를 위한 의례적인 싸움의 승자를 선택합니다. 수컷들은 화려한 공중 결투를 벌이며 날개로 서로를 치고 상대를 땅으로 떨어뜨리려 합니다. 국립공원과 다른 보호구역들이 이런 장소가 없었다면 사라졌을 많은 흥미로운 동물과 새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부 종은 이제 보호구역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밀렵꾼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직 관광객, 모험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문은 국립공원 규정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는 필요한 예방 조치를 잊지 마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친근하고 명랑해 보일지라도 이들은 야생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배를 목격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이고 장엄한 생명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섭이 아니라 경외심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